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단원인 지수 단원에 있는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먼저 거듭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거듭제곱이 과연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지수라는 걸 처음 배우면서, 아니죠, 중1 때 처음에 거듭제곱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 소인수분해를 배울 때 여러분이 이제 한번 듣게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A를 n번 곱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자. n제곱이라고 하자. 그리고 표현은 A의 n으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통틀어 A든 A제곱이든 A세제곱 그리고 쭉쭉쭉 해서 A n제곱 다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거듭제곱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숫자, 여러 번 곱하게 되는 이 숫자를 미치라고 하고요. 곱한 횟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지수라고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 가정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지수끼리의 곱은, 아니죠, 어떤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거의 곱은 어떻게 쓰자라는 얘기예요. 지수끼리의 합과 같다. 뭐 증명은요, 여러분들 뭐 중학교 책 찾아보시면 또 언제든 얼마든지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뭐 나누기는요, AM분의 AM인데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A의 M-N. 그렇죠? 나누기는 지수끼리 빼기가 됩니다. 하지만요, 얘를 세 개로 나눠요. 어떻게? 만약에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크다면 우리는 그냥 빼겠다는 얘기고요. m과 n이 만약에 같아요. 지수가 같다면 1로 계산하겠다. 그리고 뒤에가 더 크다면 어떻게 쓰자라는 거예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대신에 뭐라 하자? 역수를 취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수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연습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연습이 되고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요, 여러분이 뭐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A의 MN은요, N과 M이 곱해져서 AM으로 쓸 수 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 곱하기 M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다시 나타내면 A의 N제곱의 M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A, B의 N제곱은 AN, BN이다. 분배법칙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N이 A에도 곱해지고요, B의 지수에도 곱해진다. 그래서 A N제곱, B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그냥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요, 분자에도 n제곱이 되고요, 분모에도 n제곱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은요,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n제곱을 했을 때 a가 어떤 수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x를 a의 뭐라고 하자? n제곱근이라고 하자. 거꾸로예요,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를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아보자. 그럼 x는 뭐가 있죠? 2.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하겠다? 8의 3제곱근은 2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2는 8의 세제곱근 중 하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좀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요, 2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x의 세제곱은 8이 되는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수분해 했더니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x가 2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래서 해가 없네, 그게 아니라 뭘 이용하면 돼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 있으니까 3i다 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몇 개가 나옵니까? 3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n제곱근이다. 다시 말하면요, a의 n제곱근을 만족하는 이 x값은 항상 몇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n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주의할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다음 거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는요,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실수 A의 n제곱근 중 n제곱근이 n개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 실수인 것만 따져보자는 거예요. 실수인 것만. 실수인 게 뭐가 있냐 한번 따져보면요. n이 만약에 짝수예요. 짝수 제곱근이야. 한 2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 8제곱근 이런 애들이라면 A가 양수라면 항상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플러스 어떤 애, 마이너스 어떤 애. 뭐 쉽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2의 제곱근은 뭐 있죠? 2의 짝수 제곱근. 2의 2제곱근은 뭐가 있죠?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0이라면 0의 n제곱근, 0은 뭘 곱해도 0밖에 안 나오니까 0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뿐이다.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예요. 음수예요. 근데 짝수 제곱근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이너스 2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뭐라고 하죠? 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수?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인 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n이 홀수일 때는요. A가 뭐든 간에 항상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n이 홀수예요. 그리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예요. 그렇죠? 여기에 루트 뭐 세제곱 이렇게 있다면 마이너스는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항상 있고 루트 모시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존재합니다. 양수 때 뭐 양수인 거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해서 외워놓으면 참 좋습니다. n이 만약에 짝수이고 A가 0보다 크다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 A가 0이면 0 하나 존재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없다. n이 홀수이면 루트 하나, 0 하나, 똑같은 거 하나, 무조건 하나씩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주의할 거는요. 이건 무슨 개수죠? 그렇죠? 실수입니다. 실수.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래 n제곱근 몇 개 나와야 된다고요? n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수인 거는 특별히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거 확인할게요. 다음 내용은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뭐 앞에서 지수 법칙이 있던 것처럼 거듭제곱에서도 이런 뭐 공식처럼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거는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수일 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n제곱근, 여기 n제곱이 같이 있다면 A가 된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뭐 제곱이 있으면, 루트가 있으면 제곱하면 없어지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세제곱근이 있으면 세제곱하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요. 만약에 근호 n제곱근이 같고 안의 수가 뭐 다르다고 해도 같거나 다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합쳐서 곱할 수가 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요. 따로따로 있던 거를 합칠 수 있다. 반대로 따로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밖에 m제곱이 있는 거는 안으로 돌아오면서 m제곱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뭐 m제곱 루트 근, 그 다음에 n제곱근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요.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요.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많이 쓰죠. 그래도 이제 뭐 문제 풀 때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한번 이것도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NP가 있고 MP가 있어요. 근데 N하고 M이 됐다. 무슨 말이야? P가 약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P를 곱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제곱근 2의 4제곱이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쓰고 싶냐면 얘를 12제곱근 하고 싶어요. 그럼 12제곱근 쓰고 루트 몇 곱했어요? 여기다가 4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4를 곱해서 16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얘를 그냥 똑같이 2로 나눌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6이 되고요. 2에 8이 되겠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개념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대소 비교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A가 B보다 크다면 루트를 똑같이 씌운다고 해도 크기 변화 이상 없다. 그럼 반대로 크기 변화가 이미 얘가 더 컸다면 양변에 n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말이죠. 네, 뭐냐 이쪽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반대쪽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볼게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문제 볼게요. 기억.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니야? 세제곱근은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답이 하나만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실수인 건 4가 맞아요. 그렇죠? 실수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니은은요. 마이너스 81 음수입니다. 4제곱근 중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았죠?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수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세제곱근은 어쨌든 간에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실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3개가 나와야 돼서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실수 나왔네요. 마이너스 5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1개. 맞았습니다. 이렇게 고르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예, 거듭제곱의 계산인데요. 좀 어려워 보여도 이거 하나씩 계산하면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앞에서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합치거나 그러려면 앞에 있는 근호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근호를 똑같게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정리하면요. 1번 보면요. 세제곱근 27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4제곱근 3에 8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8제곱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여기 앞에 안 써있지만 여기는 2가 써있는 거죠. 그렇죠? 제곱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합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6제곱근에 729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써질까요? 네. 뭐 그러면 근데 지금 다 같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같게 만들 필요도 없겠네요. 밖으로 나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27은요. 3의 세제곱이죠. 이거의 제곱입니다. 세제곱근이 있는 거고요. 곱하기 4제곱근 3의 8제곱 되고요. 더하기 6제곱근의 729는요. 729는 81 곱하기 9, 3의 4제곱에 6제곱이 되겠네요.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정리하시면요. 3, 2, 6이니까요. 약분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지금 6입니다. 6. 그럼 약분해서 2만 남으면서 루트는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3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약분돼서요. 양쪽에 4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3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얘는 똑같으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다. 3으로. 그래서 9 곱하기 9, 81에 3 더하니까 84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 텐데요. 그 다음 거는요. 2번은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눈에 딱 띄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곱셈공식 문제구나.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꿀게요. 세제곱근 3을 x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세제곱근 9는요. 세제곱근 3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근 3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어서 x제곱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뀐 거냐면 얘 일단 정리를 할 거고요. 얘는 16은 뭐죠? 2의 4제곱입니다. 그쵸? 그리고 4제곱근이 있는 거고 루트 2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쓴다고요? x라고 쓴댔으니까 x-1이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이거 곱셈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x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얘 세제곱하면요. 얘 사라져서 3만 남아요. 3 빼기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4 없어져서 2만 남고 루트 2가 됩니다. 여기 2니까 약분시켜서 루트 2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계산이 좀 빨라서 못 알아듣게 돼서 천천히 한번 되짚어 보면은 충분히 이해될 거고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3번은요. 지금 다 합쳐져 있어요. 64인 거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64는 일단 냅둘게요. 다 공통이니까요. 그런데 루트가 여기는 뭐 제곱근이고 세제곱근, 6제곱근 다 달라요. 그래서 얘를요. 다 따로따로 쪼개볼 거예요. 앞에 안 써있는 건 2가 써있는다고 했으니까 2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거는요. 따로따로 쓰니까 6이 12제곱근 64가 되고요. 분모는요. 6제곱근 64가 되겠죠. 그리고요. 위에는 6제곱근 64가 되고요. 18제곱근 루트 64가 되겠네요. 다음 거는요. 18제곱근 64가 되고요.
12제곱근 루트 64가 되겠네요. 봤더니 어때요? 똑같은 애가 여기 있네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저절로 약분이 가능하죠. 마찬가지 약분되는 거고요. 약분되기 때문에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 거 확인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딱 눈에 띄어야 되는 거는 공통인수로 묶어야겠구나. 그렇죠? 공통인수로 묶겠습니다. 그 전에 8과 4는 다 2로 만들 수 있으니까 2로 만들어 볼게요. 네, 8은요 2의 세제곱이고요. 이거의 4제곱이 된 거고요. 4는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11제곱이 되는 거고요. 네, 위에 거는요 2의 세제곱에 10제곱이 되는 거고요. 좀 이상하네요. 네, 2의 제곱에 또 10제곱이 되는 거죠. 루트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계산했더니 루트가 있고 2의 12제곱 플러스 2의 22제곱 분의 2의 30제곱 플러스 2의 20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묶을 수 있는 거 묶어주시면 돼요. 밑에는 2의 12제곱 묶을 수 있으니까 2의 12제곱에 1 플러스 2의 10제곱이구나. 곱하면 2의 다시 20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분의 2의 20으로 묶었더니 2의 10 플러스 1이구나. 여기에 루트 있는 거죠. 그럼 약분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합니다. 루트 있는 상태에서 2의 20제곱 나누기 2의 12제곱. 나누기는요. 빼기와 똑같기 때문에 2의 8제곱 같은 거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2가 써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2로 나누면요. 2의 4제곱이 돼서 16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다음 거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문자가 포함된 이제 거듭제곱 계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누기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문자가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도 하나씩 하시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루트 A 세제곱 B,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런데요, 지금 계산하고 싶어 나누기 곱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따로따로 써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6이 있으니까요. 얘도 6으로 만들 수 있고 얘가 지금 2니까 6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으로 다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6제곱근으로 만들게 된다면 6제곱근에 여기다 지금 3을 곱한 거예요. 6을 곱한 게 아니에요. 3을 곱한 거니까 안에도 30 곱해줘요. 지수에다가. 30 곱해주니까 A의 9가 되고요. B의 3이 되죠. 나누기. 마찬가지 6제곱근 만들어주면요. 2를 곱한 거니까 A의 8제곱이 되고요. B의 4제곱이 되죠. 얘는 6제곱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 똑같으니까 합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 합치면요. A의 9제곱, B의 3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B의 제곱이죠. 그러면 6제곱근 계산되고요. A 9제곱, A 5제곱 곱하는 거니까 A 14제곱이 되고요. A 8제곱은 빼는 거니까 A의 6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그리고요. B 세제곱, B 제곱해서 B 5제곱에서 밑에 거 나누기니까 빼기가 돼서 B만 남게 되죠. 그러면 얘는요. A는 6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제곱만 되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B는 6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것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세제곱근 나와 있는 건요. 다 똑같이 할 건데요. 얘는 좀 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먼저 쪼개볼게요. 어떻게 쪼갤 거냐면 3 여기가 2가 있다고 했으니까 6제곱근이 되면서 A가 될 거고요. 분모는요. 12제곱근의 A가 될 거고요. 곱하기 여기 2가 있는 거니까 12제곱근 A가 되고요. 6제곱근 A가 되겠네요. 간단해지네요. 그렇죠? 약분해서 1이다라고 구할 수 있다. 되십니까? 네,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3번 문제를 확인할 텐데요. 3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 보일지 몰라도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루트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럼 여기 봤더니 얘는 루트가 하나밖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루트 A예요. 곱하기 따로 쓰면요. 얘는요 봤더니 루트 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2가 있는 거라서 8제곱근 A가 됩니다. 되시나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요. 다음 거 봤더니 얘도요. 여기에 포함되고 또 얘도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 4, 8에 3 곱해서 24A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시나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정리를 할 건데 다 똑같게 만들면 되겠죠. 지금 다 24로 만들면요. 24제곱근
24를 곱한 게 아니라 12를 곱한 거죠. A 12가 되고요. 곱하기 24제곱근 3을 곱한 거니까 A3, 24제곱근 A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 똑같이 만들어주면 합쳐주면요. A 12제곱, A의 세제곱,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계산을 하면요. A의 12 더하기 3 더하기 2가 돼서 24제곱근에 A의 17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소 비교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소 비교 관계는요, 아까 뭐 해봤지만 루트가 있고요, 세제곱근 루트 10, 이거 이 상태로 다 다르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만들어줄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일단 다 양수라면 같은 수를 제곱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같은 수를 제곱할 거예요. 루트를 다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루트를 다 없애려고 합니다. 루트 5가 있고요. 세제곱근, 6제곱근이 있으니까 다 몇 제곱을 하면 돼요? 다 6제곱을 해주겠다. 다 6제곱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6제곱을 해주면요. 여기 2가 있는 거니까 5의 세제곱만 남을 거고요. b는요. 약분돼서 10의 제곱만 남을 거고요. 얘는 6제곱 없어서 120이 되겠네요. 얘는 125고요. 얘는 100이니까 제일 큰 거는 a고요. 그 다음에 c가 되고요. c죠, c. 그 다음에 b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